국제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할 수 있으면 먼저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오늘 중국을 방문해 미중 간 접점 찾기에 나서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가 정말 중요한 때인 듯합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게 1월 6일이고 오늘이 26일이면은 이제 22일이 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상황은 아무래도 이달을 넘길 것 같은데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또 발표되는 과정 길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우선 안보리 결의가 언제 채택이 가능할지는 현 단계에서는 아마 아무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가장 핵심 당사국이기도 한 미중 간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안에 지금 보도된 걸 보면은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는 걸 이것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아주 강하게 넣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으로서는 그러한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가 보죠? 지금 안보리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러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면에서는 미중 간을 포함해서 우리도 또 국제사회가 아무런 의견의 차이가 없고 또 앞으로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뭔가 분노하고 있거나 반대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 주석이 전화라도 이때 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의견을 저희도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선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과거 핵실험이 발생했을 때도 중국 측은 정상 차원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와의 국가와도 통화를 갖지 않았었고 또 지금도 그러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한중 간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엔과 북경에서는 한중 간에 매우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이제 마음속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좀 내보냈습니다만은 지난해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사실 미국이 조금 껄끄러워하는데도 그런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막루에서 같이 참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웬만큼 잘 사는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지도자로는 참석을 해서 성의를 보이고 또 우리 외교부에서는 한중 관계가 최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는 조금 대응이 다르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오히려 조금 중국에서 주춤주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중국 측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중 관계가 매우 긴밀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라든지 인적 교류 등의 측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또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의 태도나 입장이 결정되는 데는 중국 시스템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난번 3차 핵실험 때보다는 조금 더 단호하고 조금 더 강한 뭔가 북한이 좀 이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조치들이 나와야 될 텐데 사실 지금까지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하시렵니까? 지금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1, 2,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세 차례에 걸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채택한 안보리 결의가 네 번째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점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안보리에서 더 강력한 신호와 또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주요국들 간에 지금 이해의 일치가 있고 예. 또 국제사회가 지금 그러한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94개국 10개 국제기구 다 합해서 지금 104개의 그 국제 행위자들이 북한의 근본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당히 국제적인 많은 나라가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 결국은 안보리도 지난 1, 2, 3차 핵실험에 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 또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우리 외교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육자회담의 이제 실효성을 거론하면서 실효성 있는 회담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일단 창의적인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육자회담에 나오고 있지 않은 북한을 제외한 오자회담이라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아마 TV조선에서 가장 먼저 시간까지 계산해서 중국 홍레이 대변인의 그 발언을 내보냈는데 6시간 만에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는 말로 약간 돌려가면서 사실상 오자회담을 거부를 했는데 그리고 제가 육자회담을 취재한 경험으로 봐서도 2008년 12월 이후에 지금 8년째 열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육자회담에만 조금 매달리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과연 중국이 북한을 제외한 오자회담에 이건 응하겠느냐 이런 회의가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1월 22일에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련국이 있기 때문에 오자회담이 당연히 앞으로 쉬운 과정을 거쳐서 탄생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육자회담의 맥락 속에서 오자가 함께 모여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비핵화의 길로 끌고 나올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예.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과연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홍레이 대변인이 네. 지금 우리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구상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6시간 만에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측이 아직 그에 대해서 예.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상황은 아니고요. 예. 또 중국은 굳이 배에 비유하자면 항공모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입장을 정하는데 아무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자회담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진 경험칙상 사실 정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오자회담이라도 열려서 다른 나라들의 결의를 좀 제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더 일본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12월에 맺어진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계속해서 조금 일본 쪽에서부터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오면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이죠. 일제강점기의 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연행 사실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차관님 보시기에는 명백한 합의문의 그 정신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보도들 저희들도 접했고 또 일본 측이 지금 말씀하신 보도뿐만 아니라 12월 28일 합의 타결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올바르지 못한 대외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부로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일본 측에 대해서 그러한 발언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측이 보다 더 올바른 태도를 취하고 예. 또 12월 28일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조성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아마 말씀하시기는 좀 조심스러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외교부도 조금 아쉬움이 있을 테고 저도 조금 더 진전된 게 나왔다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합의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는 이 사항을 표명함과 함께 해당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라고 하에서 분명히 전제 조건이 일본 정부가 이런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뭔가 좀 엇나가는 그런 행동을 안 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아베 신조 내각에서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온다란가 하면 분명히 좀 뭐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경고를 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자꾸 이런 게 반복된다라고 하면 이번 합의가 일본 측의 책임에 의해서 파기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만약에 그러한 발언이 계속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예. 더 엄중하게 대응할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또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지금 나온 얘기가 아무래도 합의문과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별건일 수도 있는데 일본의 외상이 발언한 내용 중에 소녀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자민당에서는 주한일본 대상한 앞 소녀상의 조기 철거를 강하게 촉구하는 결의문을 이제 곧 채택할 거다 이런 게 지지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소녀상 결과적으로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보도를 저희도 보았습니다. 다만 뭐 이미 아마 누차 저희 외교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이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희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합의에서 우리가 소녀상의 이전 위에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꼭 이전을 한다.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노력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은 무슨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일단 그 합의문에 보면은 네. 저희가 아마 관련 단체랑 협의를 시작하는 게 이 처음 조치인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아직 예. 그래서 관련 단체랑 협의가 시작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하에서 더구나 정부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어렵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앞으로 일본 측도 아까 모두의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12월 28일 합의의 문자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지를 봐가면서 예. 이런 문제들이 다 함께 아우러져서 협의가 돼 나갈 것으로. 지금 분명히 그러니까 그 합의문에서는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을 뿐 그게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글자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해를. 네. 네. 이번에 외교부가 대통령께는 이제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외교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또 업무보고를 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상황이니만큼 1월 초에 있었던 북핵 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외교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만 그 밖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좀 강조를 한다고 그럴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올해 우리가 10개 국제기구의 의장직을 수임하게 됩니다. 10개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또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의장직을 우리 대한민국이 수임을 하게 되고 또 이미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올해 1월 1일부터 예. IMO라고 그래서 유엔의 해양 관련한 전문기구, 유엔 해사기구의 사무총장직도 한국분이 지금 임무를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우리 위상이 국제적으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제기구의 10개 기구의 의장직을 수임을 하면 또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도 그렇고 또 거기에 또 한국인들이 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드 문제가 사실 필요 이상으로 이게 좀 부풀려졌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여론은 중국이 약간 미지근한 반응을 거기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사드 문제가 나오고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이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이 지금 나온 것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임 차관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사드가 빨리 배치가 돼서 이게 북핵 문제 해결이나 또 북한을 압박하는 데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1월 13일 그 신년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드 문제는 네.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상황 등을 봐가면서 다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국익, 우리의 안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진전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대통령 말씀에서 전혀 어긋나지가 않네요. 뭐 그게 또 당연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